오늘 이 시간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 특히나 철강 업종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해당 섹터의 애널리스트 오늘 직접 모셨죠? 네, 하반기 환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이기도 하신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철강업종 전망 그리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철강 업황은 아직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묻어나고는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내일 중국에서 또 중앙경제공작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 가져도 좋겠습니까? 네, 뭐 중국 경기가 아무래도 계속 나쁘다 보니까 이게 뭐 12월 달에 열리는 그 경제공작 회의 그리고 3월 달에 열리는 양해 관련해서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좀 많은 게 사실인데요. 근데 이게 뭐 최근 3년 동안 매번 반복이 됐지만 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주가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었는데 막상 부양책 강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부양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저희 철강 시장 자체는 크게 개선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결국엔 또 실망 매물이 또 나왔던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12월 달 경제 공작 회의는 저희가 뭐 특별한 구체적인 부양책이 제시된다라기보다는 내년도 중국 GDP 목표치가 제시가 되고 전반적인 경제 방향성이 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쨌든 뭐 시장 회복을 저희가 확인한 이후에 이제 저희가 좀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철강업종은 사실 조금 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앞서 저희가 중국 경제공작 회의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경기 침체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철강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이제 지금 연구원님께서는 내년도 전망도 보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이유를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은 저희 국내 철강 업체들 주가가 거의 뭐 코로나 네. 발생했을 때 그때 수준만큼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 철강 시장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년 상반기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뭐 부동산 쪽 그 건설용 강제 수요가 여전히 뭐 현재와 같이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되게 부동산 관련해서 이미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효력을 발생을 하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완만하게 저희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산 철강 제품 수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중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도 좀 그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면 내년 하반기 국내 시장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비중 확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이 되면은 중국산 철강 업체에 대해서 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트럼프 1기 때 한참 이전부터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특별 관세, 그러니까 뭐 네. 반덤핑이라든지 한계 관세를 상당히 많이 네. 부과를 했었기 때문에 뭐 미국은 중국산 철강은 별로 안 씁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미국의 수입산 철강 제품 중에 중국산 비중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산 뭐 전 제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는데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뭐 2% 수입하던 거를 안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미국 철강 시장이 뭐 가격이 올라가는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전 세계 대상으로 또 철강 제품에 대해서 추가로 10% 수입 관세를 또 부과를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화되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쪽 수출함에 있어서 미국 업체들 대비 국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기존 대비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그 전 세계 대상으로 관세를 네네. 부과를 하겠다는 거기 네. 때문에 다른 국가들 대비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관세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부과하는 관세는 아니어서 그렇죠. 도리어 전 세계에 같이 부과하는 거니까 그 영향력은 조금 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이쪽 철강 업종을 볼 때는
중국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가 좀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이 경기 부양책의 강도하고 중국 건설 경기 살아나는 게 아마도 우리나라 철강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미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부동산 관련돼서 가격이라든지 거래량 뭐 저희 섹터에서 제일 중요한 뭐 착공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전히 중국 내에서 부동산 관련된 재고들이 워낙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부동산 그 주택 관련해서 이제 착공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분양만 되고 착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네. 상당히 많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부동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들을 발표를 한과 동시에 또 금리를 또 많이 인하를 해줬습니다. 뭐 네. LPR이라든지 지준율을 많이 인하를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하된 금리를 활용을 해서 기존 대출을 상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주택에 대한 구매 의사 결정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동산 쪽 시장이 안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올해 하반기 때 발표됐던 그런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효력을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하반기 중국 철강 수요는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가 단초를 찾으려면 아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착공률이라고 했으니까 중국의 착공률이 뭔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야 철강주에도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순서대로는 부동산 관련된 가격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말씀드린 준공률 이런 게 먼저 좀 돌아서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 지표가 지금 돌아설 걸로 보고 있는데 그 타이밍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건설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철강들도 뭐 소비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철강의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앞서서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러한 부분의 강화가 내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일단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기존에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이 네. 이제 H형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건설 쪽으로 들어가는 제품만 일부 수입 규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혀 수입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전체 철강 제품 수입 중에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40% 정도가 되고요. 후팜과 같은 일부 제품은 작년 기준은 거의 중국산 비중이 60%까지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수요가들과 가격 협상에 있어서 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제철과 같은 업체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이제 정부 상대로 이제 그 반덤핑 제소를 이미 한 상태고요. 정부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1분기 중으로 예비 판정 결과가 저희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그 수입 관세가 좀 꽤 많이 부과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현실화되면 당연히 이제 수입산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환율 상황은 이 철강주에 미칠 영향이 어떨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수출주로 봐야 되는지 네. 원자재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걸 피해로 봐야 되는지가 애매하거든요, 철강주는. 일단은 저희가 철강사들 특히 이제 고로사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전체 원가에서 그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달러 베이스로 그 매출 원가로 인식되는 게 똑같이 60, 70%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수출을 60, 70%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딱 그 매칭이 되는데 네. 저희가 국내 업체들이 수출을 그렇게 60, 70%까지 하는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 정도 전체 매출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그것보다 덜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플러스지만 원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불리한 측면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환율 상황 철강주가 조금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영업이익이 꺾이고 있는 이유가 다각도로 있네요. 그럼 철강주 중에 지금 토픽으로 꼽고 있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네, 저희가 뭐 그 철강주 중에서 저희가 탑픽으로 말씀드린 종목은 일단은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이라는 중소형주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저께 좀 올랐는데 네. 어제 이전 기준으로는 거의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저희 국내 증시 완전 폭락할 때 그때 수준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올해 실적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근데 일단 여기서 주가가 저희는 더 빠지려면 뭐 거의 유동성 리스크까지 나와야지 저희가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PBR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0.15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이 되게 제한적이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중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 그리고 내년 하반기 그 중국 철강 수요 개선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내년 실적은 어느 정도 개선의 가시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그 철강 수입 규제가 더 강화가 될 겁니다. 당연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를 하든 아니면 얼마 전에 또 이슈가 됐었던 그 캐나다, 멕시코 대상으로 또 25% 관세 부과하는 부분도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미국 그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국 내수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쪽 수출을 많이 하는 국내 업체들이 수출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그만큼 좋아질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미국 그 수출을 많이 하는 세아제강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제철 지금 하방이 상당히 제한적인 매력 그리고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 기업으로서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만 전반적으로는 앞서서 좀 확인을 하고 매수에 들어가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투자 전략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뭐 이번에 그 경제공작 K도 그렇고 저희 섹터가 보통 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말 연초에 조금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트레이딩 정도는 업황이 저희가 본격적으로 개선이 돼서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양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 이제 1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2월 달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될 텐데 뭐 철강에 대해서도 수익 규제 이런 정책들을 단계별로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한 1월 말부터 조금 비중 확대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철강 업종 한경 하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하나증권의 박성봉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